네, 저는 지금 라인플러스에서 소프트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갓 취직한 취준생을 벗어난 사회 초년생입니다. 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교는 저는 학교를 나왔는데 인서울권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취준 모드로 준비한 거는 4학년 1학기 때부터 해서 1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는 인턴을 위주로 지원을 했고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공채를 지원을 해서 좀 운이 좋게 4학년 2학기 때 취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한 3.7 정도 된 것 같아요. 평균 학점 3.7 정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 개발이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좀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외 동아리, 이제 IT 벤처 창업 동아리 라는 동아리를 한 2년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 동아리에서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뭐 앱을 만든다든지 웹을 개발을 한다든지 홈페이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프로젝트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노력한 게 좀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픽 자격증을 딴 거 이외에는 따로 준비한 건 없고 자격증 부분도 컴공이다 보니까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기본적인 그냥 컴퓨터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격증만 취득을 하였습니다. 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랑 이제 라인플러스 두 곳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고민했었는데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데가 저는 라인플러스여가지고 좀 그렇게 크게 고민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합격이 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까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좀 개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조업 개발과 IT 개발, 산업군이 다르고 저는 이제 IT 쪽 개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크게는 이제 그런 분류를 했고 사용하는 기술 스택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라인플러스가 좀 더 재밌고 저한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라인플러스를 택했습니다. 삼성을 선택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는 안 하셨어요? 약간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는 굉장히 삼성을 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들었을 때는 답은 삼성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 물질적인 걸 쫓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약간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삼성 지원하실 때는 G사트도 보셨겠네요. 저희가 SG군이라 저희는 코딩 테스트로 G사트 대신 코딩 테스트로 진행을 하였어요. 대부분 SG군은 요즘에 다 인적성도 보긴 한 것도 있지만 코딩 테스트를 거의 기본으로 깔다 보니까 아마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 게 더 소프트 개발을 준비한다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또 그 지원했던 데가 몇 군데 있어요? KT랑 SK 하이닉스, 현대, LG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KT는 최종에서 탈락을 했고 하이닉스는 최종 전에에서 탈락을 했고 나머지 현대, LG는 서류 탈락. 서류 접수를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필기, 이제 컴퓨터 기본적인 지식과 코딩 테스트를 치르고 온라인이 끝나고 나면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필기랑 코딩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봤습니다. 혼자 준비도 하고 이제 따로 모의 면접 자체는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모의 면접 스터디원을 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저 혼자 스스로 자소서를 펼쳐놓고 혼자 질문을 해보고 꼬리 질문식으로 한 2-3단계까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실제로 면접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을 좀 전략적으로 잘 준비했던 게 합격의 비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대1로 1시간씩 면접을 진행을 했고 다른 케이스도 있더라. 6대1로 이렇게 본 친구들도 있고 뭐 2대1, 1대1로 본 경우 있는데 대체로 개발 직구는 거의 다 3대1로 1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3대1이면 면접관이 3분 네. 계시고 있죠? 네. 좀 압박이 있겠네요. 네. 좀 꼬리 질문이라든지 좀 쉽진 않은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전공서적 질문을 받았었는데 어떤 책을 뭐 보느냐라고 질문하여서 어떤 기술에 관련된 책을 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책 제목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서는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을 말해봐라.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어가지고 저는 이제 캐치TV라든지 그런 방송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철수와 준수님께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좀 준비를 했고 그런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다트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기업 분석을 하든지 아마 취준생들이라면 기초적으로 알만한 수준에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냥 적어도 평균은 되지 않을까? 평균에서 평균 이상? 친구들이랑 약간
약간 허심탄회하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아서 너 학점이 몇 점이니라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냥 서로에 대한 약간 리스펙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제 주변의 취준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일단은 경험이 남들보다 좀 많은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필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친구들과 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정확하고 확실할 수 있는데 일단 개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뭐랄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준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라인 플러스에 온 동기들을 보면은 개발을 좋아해서 취업을 한 거라고 약간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연수 때 이럴 때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니까 다들 굉장히 행복해하는 듯하게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정말로 개발을 좋아하고 개발을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취준생들이 가장 막막해 하는 게 약간 프로젝트 경험이 없다고 다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면접에 들어갔을 때는 프로젝트를 많아야 두 개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어차피 한두 개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프로젝트의 수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자격지심을 갖고 자신감이 없어 하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프로젝트가 적으면 또 자기는 뭐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what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how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뭘 조그만 걸 하더라도 어떻게 했고 왜 했느냐를 좀 그런 거에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좀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시면은 좋은 면접을 볼 것 같아요. 취준하실 때 스스로 좀 자뻑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좀 쌓기 위해서 혼자서 계속해서 내가 최고다, 면접을 가서도 내가 짱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 자소서 같은 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은 취준 때 자소서만 봤을 때는 다 구글 갈 정도로 완전 다 인재들이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좀 써라, 자소서는. 어차피 서류를 통과하고 그런 건 면접 때 걸러질 테니까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뻔뻔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소서부터 자기 혼자 스스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그런 키워드 자체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넣고 많이 넣으면 또 면접 때 그만큼 준비를 할 게 많겠지만 그래도 면접을 가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럼 자소서 같은 거는 뭐 따로 뭐 스터디 같은 걸 하셨나 아니면 혼자 많이 써보셨나요? 혼자 쓰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한 문항을 쓸 때마다 좀 엄청나게 시간을 좀 들여서 썼던 것 같아요. 한 문항을 거의 하루 잡고 이런 식으로 써서 쓰고 계속 바꾸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 또 첨삭을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좀 처음에 자소서를 쓰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자신감 있게, 어떻게 말하면 뻔뻔하게 자소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제가 생각 가장 좋은 거는 기준 시간을 초과를 하면은 그 시간만큼 야근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임시 휴가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걸 잘 활용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휴가를 받는 것처럼 할 수 있고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장비들이 좀 빵빵하게 지원해줘서 회사에서는 아이맥으로 개발을 하고 맥북 프로를 하나씩 지급을 해주니까 맥북 프로는 갖고 다니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개발적으로 서포트를 굉장히 잘해줘서 그런 게 가장 만족스럽고 뿌듯합니다. 본사는 서현에 있는데 저는 법인이 다른 비즈니스라서 판교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숙사는 없고 아마 이제 지금 군에 사옥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옥 완공되면 아마 거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천 초중반 선 만족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차 많이 쌓으시면 이제 회식합시다 출연하시면 되겠다. 철준이랑 같이.